안녕하십니까. 57세 생초보가 생활체육, 생활스포츠 지도자 2급 구술시험, 실기시험을 봤던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부 노인 파트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준비 과정은 똑같았기 때문에 노인 파트를 준비하면서 생활스포츠 지도자 2급 자격증의 실기와 구술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 저처럼 나이가 있어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시면 됩니다. 일단 실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작을 익히셔서 가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시험을 보려면 동작을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동작을 인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 컬, 바벨을 가지고 많은 동작들, 상완이 두근 바벨 컬, 삼두근의 바벨 컬, 벤트 오버 자세들, 이런 자세들을 계속 용어별로 또는 부위별로 나눠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익히기 위해서 계속 그림을 저 혼자 그려가면서 그 동작과 그 부위에 대한 근육을 외워서 준비를 했었고요. 제 문제는 너무 시간이 짧았습니다. 한 10여일 정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술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공부해야 될 부분과 용어가 너무 많았고 자료가 너무 많았습니다.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생리적인 요소, 운동생리와 기능예부학까지 공부를 하기에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꼭 출제 빈도가 높았던 성폭력에 대한 운동폭력과 또 여러 가지 거기에 규정, 대회 규정 것을 외웠죠. 외워서 정리하고 하나씩 A4지에다 져서 벽에다 붙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장에 갔더니 저는 단국대에서 봤습니다. 단국대에서 봤는데 너무 낯설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근육이 있고 멋있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저는 나이가 저는 손주도 있습니다. 57세가 넘은 나이에 어색한 근육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날은 덥고 왜 이렇게 긴장을 했는지 배는 살살 아픈 것 같고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세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 가운데 연세가 좀 있으신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고 좀 젊으신 교수님, 여자 교수님이 계신데 용지를 2개를 뽑아라 라고 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뽑아서 먼저 실기를 달라고 그러고 구슬은 이따가 놔두라고 하면서 저보고 바벨과 덤벨 사이에 가서 쓰라고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포징을 취해봐라. 남자 기본 포징 7가지 포징을 하라라고 해서 그 포징을 하는데 우아한 모습이 나오지 않고 막 덜덜 떨면서 겨우 포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굿모닝 엑서사이즈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굿모닝 엑서사이즈를 하는데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제가 바벨을 목 뒤에다 놓고 하면서 숨을 거꾸로 쉬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감독관님께서 호흡 2번의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감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얼터네이터 덤벨 컬 같았습니다. 얼터네이터 덤벨 컬을 하면서 호흡에 신경 쓰냐고 동작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문제가 뭐였냐면 저한테 삼두 트라이셉트를 해라. 상완 삼두근에 대한 트라이셉스 3개 세트를 해라 라고 하는 걸 지시가 내렸는데 제가 동작을 외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동작은 스탠딩, 바벨, 오버헤드,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이라는 용어를 해서 동작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고 있는데 계속 쳐다보시고 계셔서 했더니 갑자기 그만하시길래 다음째는 또 봤더니 이제는 바벨을 했으니까 덤벨을 해야 될까 덤벨을 들었습니다. 스탠딩, 원암, 오버헤드, 트라이셉스, 덤벨, 익스텐션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이 나는 게 누워서 해야 되는 라이닝,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인데 눕기가 싫고 어색해서 얼른 덤벨 킥백을 했습니다. 3개를 했더니 이제 구술을 하라고 하셔서 구술에 가서 딱 종이를 피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고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첫 번째 문제는 생활체육이란 무엇이냐 이거였습니다. 생활체육이 무엇이냐. 생활체육은 우리가 일상적인 가까운 곳에서 늘 운동을 해서 건강 증진과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키워드화 되어 있었는데 말을 버벅대기 시작합니다. 세 분이 저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배가 또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배 아파서 이걸 얘기를 못했는데 이게 어쩌면 저한테 오늘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라 싶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구술 문제를 제가 읽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남자 피지크 대회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라. 또 머리가 깜깜해졌습니다. 피지크 규정. 그래서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쿼터턴. 첫 번째, 두 번째는 쿼터턴 하고 또 쿼터턴. 이게 원래 예선, 본선이 있는데 그 예선, 본선 다 빼고 쿼터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쳐다보시면서 다음 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선과 본선을 치르면서 비교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지워지는 탄과 브론즈는 쓰지 않고 우리가 자유로운 약간 낀 보드 반바지를 입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그렇게 하고 있고 다음 문제를 봤더니 고혈압 환자들에게 고혈압인 사람들에게 운동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사의 정확한 진단하에 혈압을 체크하고 무산소 계통의 운동이 아닌 유산소 계통의 운동을 하면서 항상 환자의 심리적인 상태와 환자랍니다. 그 고객에게 또 운동하신 분들에게 계속 몸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다음 문제는 너무나 황당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협심증이란 무엇이냐? 생리학이니까 나올 수 있는 문제지만 협심증이란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근데 빨리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긴장해서 대답을 못한다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빨리 대답했습니다. 심장의 관상동맥의 질환의 일부로서 심장의 기능과 통증이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약간의 부수적인 설명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 분이 또 쳐다봅니다. 쳐다보는데 도대체 다음 말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했습니다. 했더니 종이 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90도를 인사하고 나왔는데 문을 닫고 나온 순간부터 엄청난 배에 통증이 옵니다.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도 해결되지 않는 배에 통증이 와서 문 앞에서 쪼그려 앉아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면서 말입니다. 대학 시험도 봤고 여러 가지 시험을 봤지만 긴장도는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낯선 곳에서 세 분이 테스트하는 곳에서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테스트를 받는 과정에 했던 것입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몇 점 했냐면 실기 75점, 구술 72.66으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붙었던 이유는 그거 같습니다. 제가 머리를 30년 만에 이렇게 짧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배가 좀 많이 나왔던 뱃살을 실기 시험을 보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노력을 해서 뱃살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감독관님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이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노라라는 모습을 보이려고 머리 짧게 자르고 그리고 제 뱃살도 빼고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장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실기 구술은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하우는 이겁니다. 실기는 뭐든지 그 심판관이 얘기할 때 바로 동작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컬, 그 다음에 벤트 오버, 바벨, 덤벨, 그 다음에 근육 용어 있잖아요. 트라이셉스, 어브도말, 사이 등등의 용어들을 익히신 다음에 용어가 나왔을 때 정확한 그 동작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요새는 시험 문제가 두 가지, 세 가지를 섞어서 네가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두 개를 비교해서 2두근과 3두근을 해줄 수 있는 운동을 서로 해줄 수 있느냐라는 걸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용어를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노하우인 것 같고요. 구술 시험의 노하우는 여러분들 그 기존에 나와 있던 많은 것들 중에서 노하우처럼 나와 있는 족보들 먼저 보시고, 또 중요한 게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들어가셔서 시험을 될 수 있으면 조금 처음 보시는 초보자들은 뒤로 좀 밀어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또 시험 보신 분들이 올려주는 구술 문제들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고,
그 용어들이 결국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완벽하게 익혀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감독관님들이 정확하게 질문했을 때 바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모른다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대답을 하셔야지 점수가 인정이 됩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약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면, 자, 그러면 제가 2번 먼저 대답을 하고, 그리고 요건 조금 이따 대답을 하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시간을 벌면서 절대로 떨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만 이거는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을 테스트 받는 시험이기 때문에 반복하고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나이가 57세입니다. 그리고 57세인 나이에 구술시험, 또 실기시험, 비록 72.66 아슬아슬하게 붙었지만 합격한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를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동작은 정확한 동작도 나중에 연습하시고, 일단은 용어에 익숙해지고 동작을 먼저 익히기 위해서 저는 우산으로 바벨 대신 우산으로, 그 다음에 덤벨은 500g짜리로 먼저 연습하면서 그 동작을 용어별로 또 부위별로 2두근, 3두근, 등 운동, 하지 운동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반복해서 내가 외워야 될 것들을 내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왜 성폭력에 대한 원인, 왜 힘써, 왜곡된 뭐 힘쓰고 뭐 이런 어떤 그 용어를 자꾸 내가 원하는 단어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렐린, 렙틴은 또 이렇게 외웠습니다. 안 외워져서 세자잖아요. 그렐린, 그렐린. 그래서 먹어라, 이거는 먹는 호르몬이다. 렙틴 두자니까 멈춰, 이거는 그만 먹어라, 이런 호르몬으로 외웠었고요. 또 하나하나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만들어서 하나씩 만들어 갔던 거가 아마 합격의 노하우였고요.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긴장되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저도 또 다른 파트, 장애인 쪽에 더 도전을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나이 많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현장은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긴장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동작을 익혀라. 구술은 반복해서 익히고 단톡방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하시는 용어들을 빨리 나오는 문제들을 반복해서 익혀서 들어가라. 요게 노하우입니다.